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보와 경제 분야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 군인과 동일하게 자녀당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달 말 퇴임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본부에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재임 기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의 조속한 안정은 튼튼한 안보가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라면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방부 해킹 사례에서 보듯 북한은 호시탐탐 정부의 주요 기관 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고 있다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부, 미래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서 사소한 실수로라도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 기관은 물론 주요 국가기관 시설들도 취약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대비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이해 아동과 노인, 여성, 장애인, 불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국민 안전에 대한 점검과 보완 조치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앞으로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여군과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남녀 군인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당 1년 이내에서 여성 군인과 동일하게 자녀당 3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13일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요건도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한 여성 군인만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개정해 남녀 군인 모두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육아휴직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사법 개정으로 남성 군인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군내 양성평등한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개정이 국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인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가족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대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13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대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한미의 전환기적 상황을 오판해 언제든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 전환기간 한미동맹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진행 중인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취임하게 되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서부전선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육군 구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전투복 상의로 갈아입고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뒤 GOP 철책선을 둘러봤습니다. 김동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적으로 격변이 있었지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 방문했다면서 국방과 관련해 무한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는 철통 같은 안보를 위해 우리가 다 뭉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김정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13일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3국은 빈틈없는 공조로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철저히 이행하고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한미일 3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30일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2321호의 이행과 검증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지정하는 것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미측 수석 대표인 조셉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중국의 공조가 북한의 자금원 차단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rom the Chinese authorities and with their full cooperation, I do believe the intended effect of cutting revenues that goes to North Korea will be done. Thank you. 한미일 3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압박에 건설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홍균 수석 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에 있어 2017년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16년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는 마치 2인 삼각 경주를 하듯 서로 호흡을 맞추며 긴밀히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오늘 31일 공식 임기 종료를 앞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서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반 총장은 고별 연설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사무총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10년간의 8대 유엔 사무총장직에서 이달 말 퇴임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고별 연설을 통해 193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Even as I prepare to leave, my heart will stay as it has since I was a child, right here with the United Nations. 반 총장은 자신이 6.25 전쟁 후 유엔의 지원을 받고 자란 유엔의 어린이라며 유엔에서 재직하는 동안 이 깊은 감사의 마음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글로벌 금융위기와 분쟁, 난민 사태 등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위기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단결에 힘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10년간 자신이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한 격려의 원천이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세계 5개 지역 대표들은 반 총장의 공적을 평가하고 감사를 표하는 연설에 나섰고 반 총장의 뒤를 이을 안토니오 구에테스 사무총장 내정자의 취임 선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우리 해군의 해상 수송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지난 12일 해병대 및 제양항공해운과 신소기동부대 해상수송 지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제양항공해운은 인천 진해와 제주 사이에 서남해 노선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로 우리 해군이 제주 지역 선사와 협약한 것은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민간의 선박을 요청할 때 계약이 완료된 뒤에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군의 요청과 동시에 계약과 선박 지원이 이뤄져 해상수송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군이 보유한 수송자산 외에도 민간 선박을 이용해 인원과 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게 돼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기념관이 지난 10일 4년 연속 연간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영계 전쟁기념관장은 이날 200만 번째 입장객인 권양혁 씨와 가족들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했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함께 전쟁기념관을 자주 방문했다는 권 씨는 유익한 전시 관람은 물론 200만 번째 주인공의 영광까지 안게 돼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전쟁기념관은 2010년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한 이래 국내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요 관광명소를 제치고 대한민국 명소 1위에 선정됐으며 올해 발표한 아시아 랜드마크 탑 25에 경복궁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로 올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를 간택할 때 시험 문제를 제출했었죠. 주로 품성이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들이 제시되곤 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고 묻는 등의 질문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떤 꽃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통일 현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 속의 아름다운 꽃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1759년 조선 영조 35년 되던 해 왕비인 정성왕과 죽자 왕실은 계비간택을 서두릅니다. 이때 출제된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냐? 장미입니다. 개나리입니다. 이때 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목화꽃입니다. 목화꽃은 백성들의 추위를 막아줄 솜을 주고 실을 뽑아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목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에서 5시간여를 달려 경상남도 산청을 지나가다 보면 첫 서리가 내렸는데요. 아직 수확하지 않은 하얀 목화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화 재배에 성공한 목면십의 유지입니다. 따뜻한 섬유가 없던 고려말, 백성들은 얇은 삼배옷으로 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문익점은 중국에서 목화씨를 가져와 장인과 함께 목화 재배를 하게 되는데 부통에 담아온 목화씨는 10알, 그 중에서 단 한 알만이 싹을 틔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목화씨 한 알이 싹을 틔운 곳. 무궁화과인 목화는 보통 4월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1년생 식물로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힌 다음 서서히 솜을 틔웁니다. 한 알의 목화 씨앗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목화는 집집마다 키우는 필수 작목이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월동 준비는 목화 수확과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먼저 수확한 목화솜을 모아 물레로 씨를 뽑는 게 첫 번째. 다음은 배틀짝입니다. 물레로 뽑은 무명씨를 이용해 다시 씨를 한 가닥 한 가닥 틀에 넣고 짜면 비로소 겨울옷을 해입을 수 있는 무명천이 탄생하게 되는데 조상들은 이 무명천으로 사계절 옷은 물론 방한복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또한 솜을 이용해 솜이불을 만들어 덮었는데요. 불과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솜이불은 혼수의 첫 번째 품목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목화 재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두고 늘 마음쓰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목화 농장들을 찾으시어
목화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때 대하여 간곡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마도 우리나라보다는 산업이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목화를 아마 많이 재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화는 섬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 또 군수용 과학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선에도 사용이 되고요. 또 이 총알을 막는 방탄 제품에도 이 무명 목화가 들어갑니다. 이에 최근에는 목화에 대한 수요를 자체 해결하기 위해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헐벗은 백성들 걱정에 목화 보급에 일평생 힘쓴 문익점 선생.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됐던 목화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통일 현장 이다경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해군이 오는 21일까지 2017년도 해군 군사학술용역 연구기관 및 연구관을 모집합니다. 해군 정책 및 전력 분야 연구를 수행할 해군 예비역 장교와 준부사관 대상이며 해군 인터넷 지원자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인터넷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제228기 공군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27세의 대한민국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공군모병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21일까지 제255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27세의 대한민국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해군 모병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은 지난 12일 6.25 전쟁 항공영웅이자 한국 공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딘 헤스 대령의 공적기념비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딘 헤스 대령 서거 2주기인 2017년 3월 3일 전후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공적기념비 설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군내 양성평등한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